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매수매도 약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장 종합 설명해 드릴 건데 어제 댓글에다가 어떤 분이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나질 않아서 똑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전부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올라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8,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1.41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최근에는 제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다가 수급의 흐름이 조금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원래 제가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거의 쳐다도 안 보는데 코스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그 흐름의 중심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내일 연기금이 계속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준다면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정확하게 그렇게 흐름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차트상으로도 제가 계속 양대양봉 이런 식으로 다 그리면서 거기까지 갈 것이다, 거기까지 갈 것이다. 그 중심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바이오 종목 말고도 테마 관련된 종목들,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고점에 있는 거하고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는 수급의 흐름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가 다 이렇게 매도를 했죠. 개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일의 흐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수급인 비차익 수급,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장이 이제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목요일이죠, 내일이. 목요일이고 내일은 옵션 마감일입니다. 옵션 마감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갖다 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현재 수급의 흐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 양매도 전략을 쓰면서 이 변동성을 갖다가 키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졌어요. 커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은 변동성을 갖다가 반대 방향 쪽으로다가 키우거나 뭐 아마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옵션 같은 경우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방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방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은 이제 변동성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은 하방 쪽으로 다 갈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에 이런 점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주가 지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원래는 갭 상승을 해서 빠질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수급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갭 상승보다는 살짝은 주가가 아래쪽에서 오늘 주가보다는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오히려 끌어올리는 방향 쪽으로다가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이 이제 옵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뀌었고 그리고 오른다고 해도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갖다가 좀 막을 것이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금융투자가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익 거래가 뭐냐면 선물하고 이 선물이랑의 좀 쉽게 설명해달라는 분이 있어갖고 이 차익 거래랑 비차익 거래 같은 걸 모를 수가 있어서 이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선물을 갖다가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고 아니면은 현물을 반대로 뭐 매도를 하고 선물을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중간에 그 중심선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선이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그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걸 차익거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상관이 없어요. 한쪽의 비중을 갖다 키우고 한쪽의 비중을 줄여갖고 그쪽으로 다 해서 수익을 나는 방식을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설명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이 직접 검색을 해서 아마 찾아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도 수급의 흐름상으로는 일단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연기금의 수급의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연기금이 대부분 이렇게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연기금이 하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작년에 분명히 주가 떨어질 때 얘기했던 게 연기금이 새로 사는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대차를 갖다가 줄이겠다 아니면 대차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공매도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공매도량이 상당히 줄면서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한해서만큼은 공매도량이 많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차가 계속 상환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차를 빌려가는 금액 자체가 예전보다 커지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는데 어느 정도 지금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이 어쨌든 중국이 좀 굽히는 경향을 보이면서 트럼프가 또 말을 바꿨죠. 이제 다시 정상회담을 갖다가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3월 1일 만료되는 시점을 갖다가 좀 연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또 벌었어요. 시간을 버는 바람에 긍정적인 요소로 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또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기에 적당한 부분의 위치에 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춘제가 끝나고 나서 분명히 주가가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를 확률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퍼센트가. 그래서 저는 의아한 게 또 그거예요. 중국 쪽이 이렇게 종목이 오른다고,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중국 소비재 쪽 테마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어느 정도 화장품 관련된 것도 있을 테고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텐데 그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다른 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가가 조금 그냥 많이 오르진 않더라도 지켜주기만 한다고 하면 못 올랐던 거 키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락하기 전에 어느 정도 상승은 다 시켜줘요. 상승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초점을 맞춰갖고 이제 종목을 좀 고를 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르긴 올랐지만은 우량주 중심의 바이오들은 아직 안 올랐습니다. 많이 안 올랐고 일부 종목들만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바이오도 아직 상승의 흐름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차트를 먼저 볼게요. 오늘은 차트를 다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른다고 했을 때 이 부분까지는 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까지. 근데 아직 조금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오늘 아마도 주가 흐름 방향은 비슷한 수준에서 아마 오늘은 막 갭상승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갭상승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갭상승을 한다고 해도 나쁘진 않아요. 갭상승을 한다고 해도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 매도가 지금 많았기 때문에 갭상승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지수도 그렇고 중국 지수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은 조금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 지금 못 올라갔었기 때문에 올라갈 거면 상승을 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약간 이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를 갖다가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대형주 중심의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소형주 아니면 뭐 중형주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으면서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일단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은 주가 강세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이제는 현금의 비중을 갖다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되고 지금 그쪽 펀드로다가도 물량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더 끌어올려야 개인들이 좀 안심을 해야 할 시기가 와야만 자금의 흐름이 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조금 풀면서 주가의 흐름을 갖다가 상방 쪽으로다가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선 바라보시는 건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현금 비중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내서 챙겨 놓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이오들 같은 경우가 요번에 이제 셧다운이 해결이 됐죠. 셧다운이 이제 잠정 합의를 했다가 어쨌든 합의안에 서명을 하면서 셧다운의 제재가 조금 미국 같은 경우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미국 쪽에서 FDA 같은 경우에 승인을 받는데 이제 우리 국내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있던 업무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바이오 업종 쪽에 조금 더 수급의 흐름이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뭐 중국, 브라질이라든지 이렇게 신흥국 증시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대외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돌파하는데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고 대신에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오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랐던 부분이 아직도 남았어요. 그쵸? 요 라인까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갭상승을 하건 뭐를 하건 터치를 해주고선 그 다음에 흐름을 보자라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말한 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돌파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마시고
이제 시황 같은 경우가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래쪽에서 매수한 거. 신규 매수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주가가 내려갈 때 오른 종목이 가장 먼저 내려갑니다. 오른 종목이 가장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북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정치 테마 적당히 먹고 빠지세요. 그거 거기에서 지금 더 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흐름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매수하기에 애매한 라인이 있어요. 위아래가 다 열려있는 종목들. 위에도 분명히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아래도 열려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면 조만간에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다가 음봉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개파락하는 그런 양상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심을 하라는 거고,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한 종목은 피하자라는 거죠. 아무래도. 저한테도 종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제 제가 장중에는 제가 아는 만큼의 최대한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설명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는 애매한 라인에서 살 것 같으면 그냥 안 사라는 거죠. 뭐 아래 라인에 산다고 해서 굳이 좋은 거 없어요. 아래 라인에 사도 물론 상장 폐지 우려가 있고 안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매수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정지도 당하기도 하고 뭐 거래 정지 당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안 좋은 악재로 다 해서 많이 빠지는 종목도 물론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갖다가 감수를 하고 가는 거예요. 한쪽을 몰빵을 했다가 그렇게 예전에도 당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아직 모를 수가 있는데 경험을 직접 해보시면 왜 분산을 이렇게 나눠놓고 어느 정도를 갖다가 매일 맥점을 다르게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지, 그리고 그걸 관리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는 종목 중에 분명히 많이 내려가는 종목도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뭐 유상증자를 당하거나 무상증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하락하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로다가 모자라는 거죠. 확률로 봤을 때 그러한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신다 해도 주의하셔야 될 종목이 뭐가 있냐면 이제 상패 시즌입니다. 상패 시즌이고 옵션 마감일이 끝나고 나면 아직도 기업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실적 발표할 거예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분명히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보면 3년 연속 적자가 났던 회사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피하셔라. 아니면 또 이런 게 있어요. 3년 연속 적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분기에 급격히 매출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시가총액에 비해서 한 뭐 50% 막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시총도 낮은데 그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정도가 되는데 분기 손실이 막 500억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은 피하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만 피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상장 폐지는 안 당해요. 혹시라도 정지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보고, 그리고 매수를 할 때 실적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은 실적 애매해요. 지난 분기 실적이 애매한데 실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예정 발표도 안 하고 실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뭔가 뒤 캥기는 게 있고 걸릴 것 같고 하니까 남들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해서 묻어가자라는 개념. 왜냐하면은 이 회계 감사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 회계 감사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몰리면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뜬금없이 나 혼자 하면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마감일이 돼가지고 우르르 몰리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어둠 끼게 그냥 넘어가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다 나중에 걸리죠. 대신 나중에 걸려서 그때 돼서 정지도 당하고 3월달 돼가지고 상패가 쭈루룩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발표를 늦춘다거나 안 하는 기업들을 갖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뜬금없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간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신규 매수한 종목 한 종목 있었습니다. 만도. 요거 같은 경우는 매수는 하긴 했지만 조금 더 빠질 가능성까지 감안을 하고 매수를 한 거예요. 물론 올라갔지만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빠질 거 각오하고 아래쪽에 추가 매수 라인을 갖다가 이미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는 제가 매수한다고 그냥 따라 매수하지 마세요. 따라 매수하지 마시고 섹터를 어느 정도는 보고 매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려갈 걸 생각해서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중을 갖다 또 실으면 또 실을 수가 있는데 내려가는 거 생각하고 매수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오시는 건 좋지 않다. 오히려 신규 매수보다 추가 매수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추가 매수는 이미 그 라인을 보고선 다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같은 경우 저도 뭐 확신을 가고 100% 확신을 가지고 몰빵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몰빵을 안 하는 이유,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고 매도할 때도 올라가는 종목부터 차례대로 매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DSR 제강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거 검색식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 화면에서 나왔던 검색식에 나왔던 게 뜬금없이 올라왔죠. 뜬금없이 올라서 물론 저는 오늘 마감하면서 40% 수익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뜬금없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이 강하지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가에 매도를 한 거고, 시가가 딱 저항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라인을 갖다가 다시 돌파를 못하면 매도를 해야지 했는데 그냥 내려가길래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다 정리해서 전량 매도로다가 분할 매도했다, 전량 매도로다 마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사막 콘덴서, 여기 다 글씨가 안 보이네요. 제가 알려드린다고 사막 콘덴서,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상한가에 매도한 거고요. 그리고 시티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종목이 이게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상한가에 마감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분위기 흐름상 상한가가 갈 것 같아요. 그럼 상한가에 일단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세요. 일단은 매도해놓고 상한가 찍고 내려오면 또 상한가에다 또 분할 매도 거세요. 그러고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2번을 찍었어요. 근데 종가 마감은 상한가에 마감을 안 했죠. 그러면 상한가에 잘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대응하면 되고, 올라가면 또 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안 판다? 욕심이에요. 근데 그거는 상한가를 갔는데 매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손실인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손실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상한가가 나오면 일단 매도하세요. 일단 매도를 다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하란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뭐 예를 들면 100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그 중에 뭐 10이든 5든 본인의 비중이 그 종목이 너무 크다 그러면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라인이에요. 사실은 비중을 축소하고 상한가를 찍었던 종목은 거기서 갭상승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더 팔면 더 축소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 안 날아가면은 밑에서 그 팔아놓은 돈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라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종목을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정리해주고, 손절을 혹시라도 못 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티젠 분할 매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캠텍, 요것도 이제 장중에 매도를 해서, 원래는 장 끝날 때까지 올라갔으면 끝날 때도 조금 더 매도를 할까 생각했었는데 이제 장중에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종가에 매도한 거고, 그리고 유니셈하고 네페스 종가에 매도했나요? 저도 헷갈리네. 아, 롯데케미칼은 종가에 매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종가에 매도한 거 맞네요. 종가에 롯데케미칼 종가에 매도한 거고, 그리고 종가에 매도한 종목이 유니셈하고 네페스.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수익을 갖다가 챙겨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올라온 종목 중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실현해서 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방송에다가 체결창을 안 띄워놓고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를 할 때 그냥 심심하니까 사본 것도 있고 테스트 해보려고 사는 것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올해 들어서는 그런 짓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장도 물론 받쳐주고 상승을 해서 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짓을 조금은 덜 하게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쉽게 손이 안 나가요. 저도 예전 같았으면 조금 과감하게 베팅도 하고 과감한 종목들도 들어가서 단타도 바로 치고 나오고 이러는데, 왜냐하면 이게 보시는 분들이 계속 꾸준히 보는 게 아니고 봤다 안 봤다 이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중에 걸러서 안전한 종목들을 살려고 저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는 거고, 매수 매도 하는 것도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 매도하는 경우도 최대한 고점 매도를 해서, 아무래도 혹시나 제 종목을 보고선 매수 매도를 따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저도 배려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고, 최근 들어서 수익이 안 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장에서 수익을 못 내면 진짜 하락장에서는 수익 아예 못 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운이에요. 상승장에서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수익을 내고 종목만 골라놓으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올라온 종목, 수급은 있는데 안 올라온 종목 안 어려워요. 주식하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수급은 있는데 안 올라와. 근데 그 종목을 갖다가 굳이 올라가는데 살 필요는 없다. 그 종목이 눌렸을 때나 내려왔을 때 매수를 타점을 잡고 안 잡히면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막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다시 다음날 마이너스 돼가지고 또 몇 퍼센트 1% 그 하루를 못 기다려갖고 또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걸 보시면은 제가 아까 시장 종합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 그래요. 지금 매수 안 해요. 지금 매수 안 하고 계속 매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량 밑에서 매수한 물량이 팔리는 게 아니고 그냥 손절이에요. 다 손절. 그러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따라 붙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날에는 매수가 안 잡히면 그냥 놔두세요. 매수가 안 잡히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주려고 노란색 자막에다가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꾸준히 올리고 있고 저도 여기 있는 종목을 최대한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안 잡히는 경우가 생길 뿐이지 저도 여기다가 제가 적어놓으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매수를 잘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잡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노란색 자막 지나가고 있는 걸 보면 2월 13일 뭐 없음. 오늘이었죠. 오늘은 관심 종목이 장전에 나오는 걸 제가 다 확인을 해요. 장전에 확인을 해서 없었고 내일 있다고 하면 여기다 적어 놓을 겁니다. 또 날짜를 바꾸고 월화 수목 금으로다가 나눠서 그날에 나오는 종목들 중에 수급의 흐름에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좋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테마가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적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 종목 저 종목을 다 적어놨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정 패턴에 의해서 적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보셔라. 이 종목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라고 제가 괄호하고선 이렇게 뭐 초록뱀 해놓고선 엔터 영상 컨텐츠 뭐 HLB 생명과학 해놓고선 바이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쪽 종목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적어놓은 종목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월 12일 안트로젠 바이오 줄기세포 안트로젠 오늘 올라갔습니다. 어제 안 잡혔죠? 안 잡히면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굳이 따라가가지고 그 종목 말고도 또 나오니까. 내일 되면 종목이 나오고요. 매일 오르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기 아무거나 사고 올라가는 거 사고 수급 많으면 그냥 사고 고점이든 말든 남들이 다 사니까 사고 그 남들이 다 사니까 남들이 팔 때 못 팔면 나만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선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대차 거래는 한 번쯤은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대차를 확인하신 분이 있다면 아 오늘 주가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 라는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고요. 그거를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 매도하시는 이 개인들 같은 경우 오늘 시장 종합에서 보면 개인들 뭐 거의 코스피 1200억 매도했고 코스닥 1700억 매도했는데 그거를 안 봤으니까 그 제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막 그냥 무조건 조금 올라오면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1% 수익 나가지고 손해는 5% 6% 10%에서 잘라내시는 분들이 1%씩 수익 봐가지고 열흘 수익 봐도 수익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볼 것도 제대로 봐야 되는 거고 손실 보는 것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침착하게 손실 라인도 최대한 잘 잘라내시는 거 그런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은 좀 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